2018년에 브래드 피트와 스캔들이 났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 더 유명했던 건 브래드 피트가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한 후 났던 첫 스캔들이기 때문이죠. 스캔들이 난 여성에 대해 각종 매체에서 앞다투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외모를 가진 이 인물은 모델이자 공과대학 교수이자 생물학자이자 엔지니어이며 디자이너로도 활약 중인 네리 옥스만입니다. 추후에 두 사람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친구 사이라며 연인 사이가 아님을 해명했는데요. 옥스먼은 이 시기에 지금은 남편이 된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과 사귀는 중이었다고 하죠. 브래드 피트와의 스캔들 기간 동안 옥스만은 오히려 파파라치를 즐겼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녀는 파파라치를 향해 세계적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물리학 교과서와 골든 레코드의 사본을 일부러 사진에 찍히도록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골든 레코드는 나사의 무인 탐사선 125에 실린 지구의 각종 정보를 모아놓은 LP판입니다.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이용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죠. 미국의 경제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네리 옥스만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군으로 복무하기도 했고 의대에 진학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런던에서 건축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디자인 및 컴퓨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MIT 미디어랩의 최연소 교수가 됐죠. 그녀의 나이 34살 때입니다. 네리 옥스만은 자신의 연구에 물질생태학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였는데요. 물질생태학은 과학적으로 개발된 소재와 디지털 생산 방식을 통해 자연을 닮은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번에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네리 옥스만의 대표작 아구아우아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구아우아는 새우 같은 갑각류에서 발견되는 키틴, 레몬이나 과일 껍질에 있는 펙틴, 우유 단백질에서 나온 카세인과 같이 천연 자연재료만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옥스만은 아구아우아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뒀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식하는 디자인을 찾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아구아우아에 사용된 천연 재료들은 후에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그녀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천연 재료들로 제작된 아구아우아는 바다에 넣으면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땅에 심으면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하죠. 눈으로 보고 끝나는 전시품이 아니라 자연과 융합할 수 있는 이 작품을 통해 네리 옥스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스만은 아구아우아 프로젝트를 위해 무려 4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채로운 질감과 색깔을 가진 살아있는 인공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처럼 과학적 디자인을 하는 네리 옥스만을 가리켜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화가이기 이전에 의사이자 과학자로 불렸기 때문이죠. 다빈치는 과학과 의학적 지식을 예술로 활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옥스만 역시 컴퓨터 디자인과 공학 생물을 통해 예술성을 구현하고 있죠. 이 사진에 있는 옷 역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한 예술작품입니다. 이 옷은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3D 프린팅하여 만든 옷으로 디자인은 인간의 장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이 옷은 어두운 곳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고 햇빛을 받으면 당과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산된 연료는 인간의 손상된 세포 조직을 회복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하죠. 이 사진 속 옷은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이리스 반 헤르펜과의 협업을 통해 2013년 파리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의상으로 3D 프린터를 통해 한 번에 출력된 것입니다. 즉 재봉선이나 절개선이 없죠. 이 옷은 제2의 피부라고 불릴 정도로 모델의 몸매와 걸음걸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 변화가 가능합니다. 뉴욕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네리 옥스만을 향해 그녀의 작업은 단순히 아름다운 조각품 훨씬 그 이상이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계속 갈망해온 일을 혼자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극찬했죠. 네리 옥스만은 2019년 MIT 대학의 컴퓨터공학부 신관계관식에서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와 같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유기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알아서 자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거예요. 네리 옥스만은 MIT 미디어랩에 재직했을 때부터 물질과 환경 사이에 놓인 오브제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학적으로 설계한 세계에서 자연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옥스만의 작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스만은 과학과 공학, 디자인과 예술이라는 4가지 영역이 통합된 프로세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류를 위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예술은 새로운 형태와 창의력을 생산해냅니다. 기술자는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디자이너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구체적인 물건으로 생산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과학과 예술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리 옥스만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앱스트랙트 디자인의 미학을 보면 네리욱스만은 누에 6,500마리의 움직임을 조종하여 자연이 직접 실크로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에 의해 자연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계를 초월하는 융합적 사고방식은 네리욱스만의 연구 철학이자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옥스만은 자동차와 같이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인간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며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추우면 우리는 옷을 겹쳐 입습니다.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이용하여 반팔을 긴팔로 만들 수는 있으나 티셔츠의 팔이 저절로 자라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공학적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옷은 온도가 낮아지면 섬유가 특정 작용을 하여 마치 긴팔이 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유로운 구조가 합성생물학에서 추구하는 유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죠. 인공적이며 동시에 자연적이고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는 아름다운 생명체를 꿈꾸는 네리욱스만. 그녀의 말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인 디자인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 있단 건 착각이에요. 미래의 디자인 사업은 고객이 없어야 해요. 자연이 유일한 고객이 되어야 하죠.